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동수였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그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흘러들어와 이름 모를 막노동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땀과 먼지,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현장의 공기는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했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쉴 새 없이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동수는 단순한 육체 노동자 그 이상이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허기를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끔 그가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는 말들은 삶의 정면을 바라보려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말도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고단함이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었다. 순박한 철수, 시니컬한 성구, 말수가 적은 만수, 그리고 신참내기 영철까지. 모두가 제각기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밀려 왔지만 지금은 같은 현장, 같은 막사, 같은 밥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막사에서는 늘 소주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반찬은 소박했다. 누군가는 시래기국을 먹으며 부모를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밥을 푸다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나 낮에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고 일해야만 했다. 감정은 도시의 시간 속에서 사치였다. 고단한 하루가 지나면 그들은 다시 술을 마시며 하루를 잊으려 했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말다툼이, 때로는 눈물과 고백이, 때로는 의미 없는 웃음이 오갔다. 동수는 한때 운동권 학생이었다.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도 다녀왔지만, 현실은 그를 더 이상 이상주의자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 오늘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냉담했고, 그는 점점 더 무뎌져 갔다. 어느 날, 동수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 영철이 철근의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한 가운데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영철의 가족은 그를 데려가기 위해 멀리서 올라왔다. 그 광경을 보며 동수는 오래된 회의감과 무력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 일 이후로 막사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날카로워졌다. 동수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 도시가, 이 막사가, 이 삶이 자신을 더는 품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날 밤, 동수는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다들 조용히 잔을 들었고, 동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는 짐을 꾸리지도 않았고, 특별한 인사를 남기지도 않았다. 새벽녘, 그는 막사를 나와 도시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여명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사람들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그 속을 유령처럼 걸었다.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또 다른 객지를 향해 떠났다는 것이다. 어쩌면 모든 곳이 그의 고향이 아닌 이상, 그 어디서도 그는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뒷모습에는 어떤 체념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겐 싸움이고, 누군가에겐 포기였으며, 또 누군가에겐 단지 숨을 쉬는 일에 불과했다. 동수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도시의 끝으로 사라져갔다. 객지는 한국 문학사에서 도시 빈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단편으로 평가받는다. 황석영은 이 작품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그늘, 즉 도시로 떠밀려온 노동자들이 겪는 소외와 고단함을 생생한 언어로 묘사한다. 이 작품의 배경은 단순히 건설 현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무엇보다 주인공 동수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당대 지식인과 민중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녔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막노동판으로 밀려난 인물이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지식인의 좌절, 그리고 시대의 폭력성에 의해 조각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침묵, 무표정, 체념은 단순한 성격 묘사가 아니라 시대의 냉혹함 앞에서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짓이기도 하다. 작품은 공동체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상실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수와 그의 동료들은 막사라는 좁은 공간에서 매일의 노동과 식사를 함께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객지라는 낯선 공간에 모인 각기 다른 상처를 지닌 존재들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려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곧 무너진다. 영철의 사고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고 이후 드러나는 무책임한 구조, 급조된 연민, 그리고 더 깊어지는 거리감은 이들이 결국 개인으로 고립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객지는 노동자 계층의 정서적, 물질적 빈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감상에 빠지지 않는 절제된 문체를 유지하고 있다. 황석영은 연민이나 동정을 유도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한다. 이는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인 예시가 되기도 한다. 인물들은 어떤 변화나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며 사건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변화 없음이야말로 시대의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동수의 마지막 장면, 즉 도시의 골목을 유령처럼 떠나는 모습은 이 작품의 핵심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패배의 장면이자 해방의 장면이며 체념이자 새로운 떠남의 의지이기도 하다. 황석영은 이 모호한 결말을 통해 객지란 단순히 타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타자화된 존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동수는 결국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며 이는 곧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얼마나 취약한지를 말해준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다. 대량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면서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계층이 점점 확대되었고 그들은 값싼 노동력으로만 소비되었다. 객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구조 속으로 밀려들어가는지를 비극적이면서도 날카롭게 그려낸다. 이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고립된 노년층 등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 문학적으로도 객지는 인물 중심의 전개, 생생한 구어체, 그리고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주목을 받는다. 황석영은 불필요한 수사를 배제하고 간결하면서도 강한 문장으로 인물의 내면과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낸다. 특히 노동 현장의 냄새, 소리, 감촉 등 구체적인 묘사는 독자에게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는 현실과 문학의 거리를 더욱 좁혀준다. 한편, 객지는 문학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품되 선동이나 일방적 비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본질과 시대를 함께 사유해야 함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동수의 고통은 단지 사회 구조 탓만은 아니다. 그는 시대의 부조리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 내면의 공허함과도 싸운다. 이는 문학이 구조적 폭력과 인간 존재의 문제를 동시에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황석영의 문학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객지는 한 개인의 이야기이자 한 시대의 자화상이며 오늘날에도 되풀이되는 인간의 조건을 다룬 문학적 보고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객지는 어디인지,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 주인이며 어디서 이방인인지 묻게 된다. 황석영은 그것을 직설적이기보다 조용한 시선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에게 던진다. 객지 작품 해설, 서사적 분석 약 7만 자 분량까지 확장. 객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도시